네, 안녕하세요. 포터브의 뮤겸입니다. 저희 어리스 오디오 HA2 SE 플러스하고 데클렉 스텔스 리뷰 잘 보셨나요? 마침 수입사에서 파격적으로 할인 행사를 해주셨었는데 이번 행사에 커스텀 케이블이 하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편에서 다루지 못했던 그 HA2 SE 플러스와 스텔스의 이 케이블들을 교체해서 들어본 소감을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번 영상은 소스기는 린의 매직 DSM4, 앰프는 어리스 오디오 HA2 SE 플러스, 헤드폰은 스텔스를 사용을 했고요. 진공관은 기본관이죠. JJ 테슬라를 기준으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케이블은 총 3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덴클락 오디오의 비보 케이블입니다. 덴클락 오디오의 고가 오디오 라인에는 기본으로 채택을 하고 있는 그런 케이블이고요. 선재는 은도금 동선에 그 무산소 고전도 케이블이 사용되었습니다. 가격은 기본 옵션이 $300고 그 한국 돈으로 한 39만원 정도 되는 셈인데요. 이 피복이 패브릭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선재를 만져보면은 그 안에 내부 선재는 그렇게 두꺼운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연하고요. 사용하기에는 편한 그런 재질입니다. 또 하나는 이번 행사에 옵션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주피터 오디오의 더 프레이 커스텀 케이블입니다. 이 주피터 오디오는 자체적으로 케이블을 3가지 등급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번에는 그 중간 등급인 시에라 등급 케이블입니다. 24K 금도금 은선 4심으로 만들었고요. 가격은 현재 행사가 기준으로는 54만 9천원입니다. 이 녀석은 보통의 커스텀 케이블처럼 이 선재를 나누어서 감싼 뒤에 꼬아서 마감을 해뒀습니다. 기본 케이블보다는 살짝 뻣뻣한 편인데요. 사용하는 데에는 불편한 수준은 아닙니다. 기본 케이블에 대비해서는 선재가 길이가 조금 짧아요. 한 1m 50c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저처럼 책상 위에 두고 사용하는 데에는 별 무리가 없는 그런 길이인데 만약에 별도의 렉에 앰프를 두고 연결해서 사용할 때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살짝 짧게 느껴질 수도 있을 그 정도의 길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어폰샵에서 판매 중인 이 킴버의 엑시오스 16 구리 동선 케이블인데요. 킴버 케이블이야 워낙 커스텀 케이블로 유명하잖아요. 이 선재에 따라서 동선, 은선, 그리고 동은, 하이브리드 선재 이렇게 라인업이 나눠져 있는데요. 오늘 가져온 건 동선 재질이고요. 16심입니다. 길이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다른데요. 1.5m 기준으로는 한 135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오늘 가져온 케이블 중에서는 가장 비싼 케이블입니다. 이 원래 킴버 케이블이 가격대가 있기로도 유명합니다. 킴버 케이블은 이 꼬임이 예술이에요. 보시면 이 꼬임 방식이 킴버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이미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좌우 분기점도 좀 독특하죠. 따로 분기점에 금속 같은 마감을 해놓지 않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좌우로 나눠서 이 그대로 꼬아서 넘겼습니다. 이 부분이 예전에 소니하고 킴버하고 합작해서 만든 그 콜라보 케이블이 있거든요. 이 소니표 킴버 케이블과 다른 점이에요. 눈으로 봐도 이 앰프부 단자부터 헤드폰 쪽 단자까지 끊김이 없이 하나로 쭉 연결된 선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소니표 킴버 케이블의 문제점이 분기점 부분에 납땜이 되어 있어서 쪽이 좀 소리에 악영향을 미친다 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았어요. 근데 이 녀석은 그런 게 전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 케이블 역시 생긴 것과는 다르게 사용하기는 편한 편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각각의 케이블로 좀 장르가 다른 세 곡을 저희가 좀 들어봤거든요. 이 들은 소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국의 스탠딩 넥스트 U를 한번 꼽아봤는데요. 기본 케이블인 덴클락 오디오의 비보 케이블로 들어보면은 이 무대의 모양이 좌우로 긴 그런 타원형으로 형성이 됩니다. 이 대신 깊이감은 좌우보다는 조금 얕은 그런 편이었고요. 이거는 전에 리뷰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원래 이 시스템이 만들어 놓은 그런 소리를 거의 그대로 가져온다? 그렇게 많이 건드리지 않고 부족하지 않게 가져오는 그런 식의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쉬운 점은 저역의 음선이에요. 어택 부분이 살짝 뭉뚱하게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거는 현재 앰프의 성향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케이블 자체가 저역을 뭉뚱하게 표현한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리고 다른 장르는 모르겠는데 이런 팝비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비트가 명확하게 딱딱 치고 빠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듣는 재미가 좀 살아나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런 성향이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저역의 양적인 면에서는 적당한 것 같습니다. 대신에 샘여린 표현 부분에서는 조금 심심한 느낌도 들었고요. 특히 이렇게 강하게 나와줘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살짝 조금 더 힘이 실렸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다음은 재즈 장르로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찰스 오웬
스트리오의 이너 센티멘탈 무드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요거는 색소폰, 드럼, 콘트라베이스 이 세 가지 악기 구성이 아주 간소한 그런 구성의 곡이고요. 워낙 유명한 재즈 넘버니까 다들 아시는 곡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비트가 아까 뭉뚱하게 들렸던 그런 부분이 여기에서는 오히려 좀 풍성하게 느껴져서 좀 부드럽고 듣기 좋게 울리는 그런 식으로 들렸습니다. 저역의 표현도 상당히 마음에 들었는데요. 이 콘트라베이스의 묵직함이라든지 킥드럼의 타격감이 제법 안정적으로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잔향은 잘 펼쳐지는데 특히 심벌 부분이 다른 소리들에 비해서는 존재감이 좀 덜했습니다. 그래도 재즈나 밴드 이런 연주곡을 들으니까 오래 들어도 피곤하지 않고 듣기 편한 그런 소리였어요. 마지막으로 대편성 클래식은 기케가 가장 잘 표현하는 그런 영역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잔안드레아 노세다 지휘의 베토벤 교향곡 5번을 한번 꼽아봤는데요. 다른 베토벤 5번 그 연주에 비해서는 조금 스피디하게 곡을 끌고 가는 게 특징이라면 특징이겠습니다. 좌우로 넓은 공간감이 저를 둘러싸는 듯한 홀 사운드와 악기들의 울림, 잔향 표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았고요. 볼륨을 크게 올리더라도 부담스럽지 않고 스케일이 그대로 커지니까 저는 이렇게 들었을 때 굉장히 좋더라고요. 다만 전체적인 음선의 그런 또렷함은 여전히 조금 부족하게 들립니다. 소위 고해상도의 그 또렷함 이런 거 있죠. 이런 면이 많이 좀 아쉽네요. 음질로 승부하기보다는 좀 스케일과 분위기로 압도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주피터 오디오의 더 프레이 케이블입니다. 기본 케이블 대비해서 장단점이 좀 뚜렷한 그런 케이블이었어요. 먼저 전국의 곡을 한번 들어봤을 때에는 전체적인 무대의 표현은 균형이 잘 잡혀 있는데요. 기본 케이블에 비해서 이 좌우는 조금 좁아지는 대신에 깊이감이 향상이 됩니다. 보다 레이어가 뚜렷하게 표현이 돼요. 좌우 규모가 만약에 기케만큼 그대로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깊이감이 생성이 됐다면 당연히 저는 완벽한 업그레이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게 또 아니잖아요. 좌우가 조금 좁아지니까 이 부분이 살짝 아쉬웠어요. 대신에 그래도 레이어 표현이 잘 되니까 분리도나 입체감 이런 면에서는 보다 안정적으로 들려줬습니다. 소리의 질감도 기본 케이블과 비교를 했을 때 많이 바뀌었는데요. 한마디로 소리가 조금 더 쫀쫀해졌습니다. 기본 케이블에서 느껴졌던 그런 뭉툭함 이런 게 이 케이블에서는 거의 느껴지지가 않아요. 저역 비트가 더 단단해지고 탄력도 생기고요. 적어도 이 기본관인 JJ 테슬라 기준에서는 더 프레이 케이블이 기본 케이블보다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다만 이 저역의 탄력도 붙고 고역도 조금 더 시원하게 튀는 대신에 전체적인 음역대의 그런 대비가 조금 과하게 느껴질 때가 있긴 있어요. 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리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좀 부담될 수준까지 강조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HA2SE 플러스와 스텔스가 만들어내는 그런 은은한 잔향감 있죠. 이런 게 이 케이블을 기준으로 들었을 때는 조금은 줄어듭니다. 잔향보다는 직접음이 더 또렷하게 들리는 그런 식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골드라이언 진공관으로 바꿔서 듣게 되면은 이런 음역대의 강조, 이런 음역대의 대비가 훨씬 기본관보다 더 도드라지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이 조금 과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다 강성인 음색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시스템에서 지금 음색에 힘이 좀 필요하다,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듣고 싶다, 이럴 때 이 케이블을 쓰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이걸로 찰스 오웬 스튜디오의 곡을 들어보면은 소규모 재즈 공연에서 무대의 모양, 그런 입체적인 모양이, 그런 깊이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 체감이 됩니다. 저는 오히려 앞에서 들었던 팝 보컬 이런 곡보다는 이런 재즈곡을 더 프레이 케이블로 들었을 때 더 마음에 들었어요. 기본 케이블에서는 각 악기들의 배치가 조금 평면적으로 들렸다면 더 프레이 케이블에서는 공간적인 면에서도 밋밋하지가 않고 훨씬 더 현장감 있게 들려줬습니다. 색소폰 소리도 기본 케이블과 대비해서 존재감이 더 늘어났고요. 드럼, 콘트라베이스, 색소폰 간 비율이 더 잘 맞게 들려요. 다만 딱 한 가지 아쉬운 점을 꼽으라 한다면 소리가 조금은 중앙 쪽에 몰려서 들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재즈를 들었을 때도 이 특유의 쫀쫀함은 여전히 잘 살아있는데 오히려 이런 재즈곡에서는 부담스럽지 않고 딱 듣기 좋은 수준으로 맞춰주더라고요. 더 프레이로 베토벤 교향곡 5번을 한번 들어봤을 때에는 이 기본 케이블에서 부족하게 느껴졌던 그런 해상력 있죠. 이 해상력이 가장 눈에 띄게 개선이 됐습니다. 조금 과장되게 말을 하자면요, 분명히 같은 곡인데 마치 다시 마스터링한 것 같은 그런 다른 곡으로 느껴질 정도로 좀 소리가 많이 달랐어요. 기본 케이블이 무대가 양옆으로 쫙 좀 펼쳐지는 그런 느낌이라면 이 녀석은 좌우 규모가 줄면서 각 악기들의 배치가 보다 원형에 가깝게 좀 깊이감이 확실히 살아나
시원하게 그렇게 배치가 됐고요. 이렇게 되니까 듣는 맛이 아예 달라집니다. 각 악기들의 구분이 기본 케이블보다 훨씬 더 또렷하게 잘 느껴지는 편이에요. 시원한 맛은 더 시원하게, 그리고 묵직하게 떨어질 때는 더 확실하게 표현이 되다 보니까 보다 현대적인 레코딩으로 들립니다. 대신에 같은 볼륨일 때 기본 케이블에서 들었던 그런 풍성함 아니면 잔향 이런 면이 조금 좀 많이 줄어들거든요. 이거는 조금 많이 아쉬웠어요. 마지막으로 킴버 엑시오스 케이블인데요. 더 프레이 케이블처럼 음선에 힘을 막 붙여가지고 강하게 들려주는 이런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음색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기본 케이블에 더 가까웠습니다. 전국의 곡을 들어봤을 때는 기본 케이블보다 확실히 저역의 재생 능력은 좋아지더라고요. 저역의 어택이 조금 더 빨라졌고요. 음선도 보다 또렷하게 들립니다. 음색보다는 정말로 음질이라고 해야겠죠?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개선이 됐습니다. 이거는 골드라이언으로 바꿔서 들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재즈를 기준으로 더 프레이가 좀 화사하고 생동감이 있었다면 킴버는 안정적이고 고급스럽다, 이런 표현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더 프레이만큼 악기들의 소리가 확 살아나는 그런 변화는 아닌데요. 무대에서의 배치나 구분이 또렷해지고요. 리듬감과 잔향이 역시나 잘 살아 있습니다. 질감 표현 면에서는 저는 이 킴버 케이블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편성 곡을 한번 들어봤을 때 이 세 케이블 중에서 왜 킴버가 가장 비싼 케이블인지 여실하게 드러나더라고요. 안정적인 질감 표현에 특별히 도드라지지 않는 그런 중심이 잘 잡힌 소리가 정말로 좋았습니다. 예, 진짜 잘 만든 케이블이에요. 무대의 규모나 모양 면에서는 기본 케이블과 거의 유사한데요. 기본 케이블과 대비했을 때 좌우의 전체적인 면적 자체는 살짝 줄어드는 느낌이 있습니다. 무대의 모양이라든지 규모 면에서는 기본 케이블과 거의 흡사한데요. 기본 케이블 대비해서 좌우의 어떤 너비, 길이가 살짝 줄어들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기본 케이블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직접음에서의 풍성함, 그로 인한 좀 과한 울림, 이게 소리의 볼륨 자체를 좀 키워놨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거지, 킴버 자체의 무대 형성만 놓고 봤을 때는 무대의 좌우가 그렇게 좁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에 여전히 이후에 그런 잔향들이 잘 살아나고 있어서 이 직접음과 잔향의 구분이 가장 뚜렷했습니다. 새 케이블들 중에서 소리를 가장 정확하게 들려준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케이블이에요. 다이나믹스는 잘 살려주면서 진공관 앰프의 여유로움이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요. 제가 듣는 시스템에서는 킴버가 클래식 대편성을 듣기에는 가장 좋았습니다. 이렇게 HA2 SE 플러스, 그리고 댄클락 스텔스, 린의 매직 DSM4까지 해가지고 여기다가 새 케이블 연결을 해서 한번 비교를 해서 들어봤는데요. 케이블마다 장단점이 좀 많이 갈렸죠. 기본관을 기준으로 해상량 면에서는 더 프레이가 가장 또렷하게 들려준다, 요거는 이점이에요. 그래서 팝이나 재즈 장르를 들었을 때 이럴 때는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렇게 들었을 때는 전체적인 이런 잔향들이 좀 사라지는 게 좀 아쉬웠습니다. 만약에 초단관을 바꿔서 앞단에서 소리를 더 만져서 듣는다든지 진공관 앰프의 소리 성향을 더 극대화해서 듣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저는 킴버가 더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아요. 스텔스의 기본 케이블도 그 사이에서 전체적으로 무난하고 나쁘지 않았습니다. 앰프와 헤드폰에 매칭을 해서 들으실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피터 오디오의 더 프레이 케이블은 앰프, 헤드폰과 함께 지금 행사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아래 링크를 참고를 해주시고요. 함께 사용해본 킴버 케이블 같은 경우에도 조만간 이어폰 샵에서 할인 행사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추후에 한번 청음해 보시고 저렴하게 풀릴 때 구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스.